족구 경기 규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족구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을 통해 공을 상대팀 코트로 넘겨서 득점하거나 실점을 막아내는 경기입니다. 허용되는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 턱 이상, 그 외 신체 부위는 공이 닿으면 실점입니다. 3대3 원칙, 3바운드 3터치 안에 공격해야 합니다. 연속해서 공을 2번 건드리거나 서브한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하면 실점이 됩니다. 3판 2선승제이며 2세트를 먼저 얻은 팀이 1승, 15점을 먼저 얻은 팀이 1세트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단, 듀스 시에는 19점으로 상한되며 경기는 최소 2명에서 6명의 공인 심판이 참가해야 합니다. 공인구는 대한민국 족구협회 공인 규정에 의거 심의 공인된 330g에서 360g 12조각 이내의 공이어야 합니다. 족구화는 대한민국 족구협회 기술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어야 합니다. 원형으로 요와 요의 간격은 20mm 이내, 요와 철의 높이는 5mm 이내여야 합니다. 족구 경기장의 규격, 사이드라인은 팀 각각 7.5m씩, 15m 엔드라인의 폭은 6.5m, 서브 제한구역은 사이드라인 연장선과 엔드라인 뒤쪽에 3m, 네트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5m입니다. 자, 득점을 위한 공격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서서차기, 넘어차기, 뛰어차기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서서차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차기에는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축차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축차기는 공의 위치와 높이에 상관없이 경기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자, 안축차기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공과 나의 거리인데요. 자신의 왼쪽 팔을 45도 앞으로 뻗은 상태로 어깨 넓이 하나 반 정도 앞에 공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자신의 왼쪽 발을 어깨 넓이만치 이동시켜 준 뒤 공의 옆부분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자, 중심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왼쪽 어깨가 축이 되는 왼쪽 발을 넘어가면서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가 위로 올라가게 위치시켜 대문자 Y자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동작입니다. 4번째 동작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자신의 왼쪽 어깨까지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피니시 동작으로 5번째 동작인데요. 5번째 동작에는 스윙한 다리를 다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중심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축차기의 경우 안축차기는 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허리를 이용하지 않고 안축차기의 경우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사용하여 스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돌리지 않고 다리를 든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부분을 왼쪽 어깨까지 당긴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차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차기의 경우 손을 땅에 짚은 상태로 덤블링 하는 느낌으로 공을 타격하는 방법인데요. 공을 멀리 보내고 높이 보낼 때 사용하는 기술로 상당히 고급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자신의 왼발을 공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며 중심을 낮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로 자신의 왼쪽 발이 있던 위치를 집어줌과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에는 왼발을 점프를 하면서 공을 타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동작인데요. 4번 동작에는 스윙을 한 뒤 오른발이 떨어짐과 동시에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을 들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차기의 경우 처음 회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방법을 조금 더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쪼그려 앉은 상태로 왼쪽 팔을 뒤쪽에 위치시킨 뒤, 자, 오른쪽 다리를 들고 왼쪽 다리로 점프를 한다는 동작으로 몸을 띄워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뛰어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뛰어차기도 넘어차기와 같이 공을 멀리 보내는 데 사용이 되며 흔히 말해 태권도의 외발턴과 비슷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뛰어차기도 마찬가지로 구분 동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에는 격투기의 미들킥을 한다는 생각으로 허벅지를 일직선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에는 스윙과 동시에 왼쪽 발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에는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턱을 잡아당겨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에 제자리에서 3번 가량 점프를 하여 자, 원래 위치대로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뛰어차기의 경우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동작이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교차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마 자세를 취한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스윙함과 동시에 왼쪽 다리를 위로 들어주는 동작을 가장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기술에는 맞추는 부위에 따라 머리 받기, 안축 받기, 발등 받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머리 받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받기는 머리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비 방법입니다. 그리고 허리 위부터 머리 높이로 오는 공을 수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머리 받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방향을 만들어줍니다. 2단계, 한쪽 발을 내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3단계, 시야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체를 고정시키고 무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강약을 조절해줍니다. 이때 맞추는 부위는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머리 받기는 공이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약간의 포물선을 만들어줘서 진행시켜줘야 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오는 공은 정확하게 맞추는 동작만으로도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지만 약하게 오는 공은 터치하는 순간에 다리를 세워 자세를 업시키는 동작으로 공의 가속도를 만들어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때 헤딩하는 공은 위치, 높이, 스피드 이 3가지가 안정된 상태로 제공돼야 합니다. 안축받기는 허리 높이에서 발 높이로 오는 공을 수비하는 데 사용되고 보통 양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뛰어가면서 수비하거나 먼 거리를 보낼 때 사용하기 좋은 기술입니다. 그럼 안축받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몸방향을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디딤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2단계, 내가 터치하는 발에 이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끝을 살짝 올려 발목을 고정시켜줍니다. 3단계, 터치할 때는 발이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무릎 근처에서 안축 부위에 정확히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4단계, 발을 뒤에서 앞으로 보내주는 동작으로 강약을 조절하고 터치하는 순간에는 거의 정지화면처럼 자세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안축받기는 보통 움직이면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축받기를 할 때는 수비 위치로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여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할 때는 공이 발에 맞는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정확성과 힘 조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을 맞출 때는 안축과 복숭아뼈 근처로 받아서 공을 두껍게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등받기는 안축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발등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수비 방법입니다. 발등받기는 주로 연타 공격이나 짧은 페인트 공격을 수비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럼 발등받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발을 넓게 뻗기 위해 상체를 뒤로 살짝 젖혀줍니다. 2단계,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발가락을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발을 끌고 들어갑니다. 3단계, 공을 걷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발등으로 터치하여 줍니다. 발등받기는 주로 급박한 상황에 사용되기 때문에 빠른 스텝과 순발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뛰어가서 발등받기를 하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슬라이딩을 추가해서 순간적으로 수비 이동 범위를 넓혀서 슬라이딩 발등받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띄움수는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포지션으로 띄우기에는 직상 띄우기, 이동 띄우기, 속공 띄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상 띄우기는 띄우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자, 띄우기, 직상 띄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마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른발을 들어 올려 주는데 이때 상체가 좌, 우, 앞, 뒤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하며 무릎이 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발의 안쪽으로 공이 맞도록 하여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상 띄우기를 잘하는 방법으로는 연습해야 되는 방법으로는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끔 유지를 해 주셔야 하며 다리를 올림과 동시에 무릎이 펴지지 않게 해 주셔야 하며 공을 차지 않고 발 전체가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동 띄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띄우기는 상체의 각도, 몸의 방향을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을 이동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직상 띄우기와 마찬가지로 기마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체의 각도 혹은 몸의 방향을 통해서 방향을 만들어 주는데 우선 몸의 방향을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주면 됩니다. 이때 상체를 많이 숙이면 공이 앞으로 많이 이동하고 뒤로 많이 젖혀지면 공이 뒤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동 띄우기 연습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점으로는 상체가 얼마나 앞으로 숙여지는가 혹은 얼마나 뒤로 많이 젖혀지는가에 따라서 공이 이동 루트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상체를 조절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며 몸의 방향을 전환시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속공 띄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공 띄우기는 공격수가 낮고 빠르게 공격할 수 있도록 네트에 가깝게 붙여주는 띄우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마 자세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체를 앞으로 유지한 상태로 공을 앞으로 네트로 붙게끔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스윙을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여 머리 높이만큼 공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속공 띄우기를 연습을 할 때에는 머리 높이만큼 공을 띄우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으로는 내가 스윙을 어느 정도 해야 머리 높이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연습을 해 주셔야 하고, 머리 높이보다 더 많이 올렸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스윙을 해 주셔야 하는지에 유의하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술은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 공격 방향에 따라 수비 전술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비 전술은 상대의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의 공격 방향에 따라 수비 전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대형과 우측 이동 대형, 좌측 이동 대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비 대형 중 기본 대형은 상대의 서브나 네트로부터 3m 이상 멀리 떨어져서 공격하는 먼 거리 공격 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4명의 선수를 코트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대형입니다. 세터는 사이드라인을 따라 네트에서 3m 거리에 위치하며, 공격수는 사이드라인을 따라 네트에서 5m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2명의 수비수는 네트에서 10m 거리의 사이드라인에서 1.5m 안쪽에 위치하며, 2명의 수비 사이의 간격은 항상 4.5m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우측 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팀의 우측 공격을 수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4명의 선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우측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대형을 말합니다. 좌측 이동 대형은 상대팀의 좌측 공격을 적절하게 수비하기 위해 4명의 선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며 대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비 전술에서 핵심은 상대의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여 실점을 최소화하게 한 방법으로 우리 팀 4명의 선수가 상호 중첩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전술입니다. 공격 전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공격 대형과 우측 공격 대형, 좌측 공격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격 대형은 상대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득점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4명의 선수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대형으로, 세터는 네트에서 1 내지 2m 사이에 위치하며, 공격수는 네트에서 1.5m 이내에 위치합니다. 수비수는 넘어오는 공의 위치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한 후 받기를 합니다. 우측 공격 대형은 상대팀의 우측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대형으로, 공격수는 네트에서 1m 이내, 공격수와 세터가 1에서 1.5m 이내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트 가까이 이동합니다. 수비는 네트에서 4에서 6m 이내 위치에 이동합니다. 좌측 공격 대형은 상대팀 좌측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대형으로, 공격수는 네트에서 1.5m 이내, 공격수와 세터 사이의 거리는 1.5m에서 2m 이내를 유지하며 네트 가까이로 이동하고, 수비는 네트에서 4에서 6m 이내에 위치합니다. 공격 전술에서 핵심은 공격 중에 가장 득점이 잘 되는 지역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전통구기 족구. 전통 놀이를 넘어 이제는 K스포츠로 명성을 얻으며 최근 족구를 배우려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 족구 심판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목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족구가 어떤 운동인지 배우고 어떤 규칙인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규칙에서 가장 많이 듣는 3-3 원칙에 대해 그리고 족구장 규격과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득점으로 인정되는 신체 허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브 방법 중 심판이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의 종류와 그 구성으로 결정되는 4심제와 6심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 시그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는 어떤 운동일까요? 족구는 한 팀에 4명의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며 발과 머리를 이용해 공을 상대 네트 안으로 넘겨 득점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포지션은 공격수와 세터, 좌수비와 우수비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리시브와 토스, 킥의 기술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 팀에는 감독과 교체 선수를 포함해 최대 8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는 한 세트 15점을 먼저 얻은 팀에서 세트를 승리하며 2세트를 먼저 이기게 되면 승자가 됩니다. 모든 경기는 3세트를 원칙으로 합니다. 듀스는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동점을 이루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족구의 경우 양 팀이 14대 14로 동점일 경우 듀스가 됩니다. 듀스 상황에서는 연달아 2점을 먼저 얻은 팀이 세트를 승리하며 동점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19점에 먼저 도달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세트가 종료되면 양 팀은 코트를 교체하는데요. 단, 최종 세트는 8점을 얻을 시에는 코트를 교체합니다. 실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조이진 스포츠의 조이 대 조이진 스포츠는 위진. 다음은 3-3 원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의 기술은 리시브, 토스, 킥, 서브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리시브는 날아오는 공을 발과 머리를 이용해 받는 수비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머리 받기, 안쪽 받기, 발등 받기 등이 있습니다. 토스는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직상 띄우기, 이동 띄우기, 속공 띄우기가 있습니다. 킥은 발로 사용하는 공격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축차기, 넘어차기, 뛰어차기가 있습니다. 서브는 경기 시작 전 공격을 개시하는 기술인데요. 상대팀의 리시브를 흔들어 공격을 연결하기 어렵게 하거나 서브 포인트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기술 동작을 자세히 익혀보시죠. 족구는 3바운드 3터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운드 후 네트 상단에 위치한 공은 공격 측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단 수비 측 터치 시 실점이 됩니다. 바운드와 선수의 공 터치는 각 1회씩 3회 이내에만 허용되지만 방송 중계 등 이벤트 경기에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운영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족구장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지역, 선수 교대 지역, 서브 지역을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족구 경기장은 바닥이 단단한 평면으로 된 직사각형 코트와 자유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자유지역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사이드라인 쪽은 5m, 2코트 이상 시 코트와 코트 간격은 8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수 교대 지역은 선수가 다치거나 실력이 좋은 선수로 교체할 때 교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서브는 반드시 서브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경기장 규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라인은 네트를 중심으로 7.5m씩 양 팀으로 전체 15m며 엔드라인의 폭은 6.5m입니다. 서브 제한 구역은 사이드라인 연장선과 엔드라인 뒤쪽으로 3m입니다. 네트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5cm며 60대부와 여성부 네트의 높이는 90cm입니다. 안테나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0cm입니다. 안테나는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21cm 사이를 벌려 놓아 설치합니다. 선수 교체 지역은 부심 라인, 즉 주심이 서 있는 라인 반대쪽 중앙으로부터 2m입니다. 초등부 족구장 규격은 사이드 라인 6.5m, 엔드 라인 5.5m, 네트 높이 90cm입니다. 이번에는 공에 맞아도 실점이 되지 않는 신체 허용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의 허용 부위는 무릎 미만의 다리와 턱 이상의 머리만을 사용합니다. 그 외 부위는 모두 실점 처리가 됩니다. 족구 각 팀의 목적은 발과 머리만을 이용해 공을 상대팀의 코트로 넘겨 득점하거나 상대팀이 득점하려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다음 경기 영상을 보면서 허용 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는 경기 시작 시의 동작이며 심판 시그널 이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목차에서 시그널 동작에 대해 배우겠지만 지금 보시는 동작이 서브 시그널입니다. 서브 시그널 이후에 실시한 서브만이 점수로 인정되는데요. 서브는 주심이 시작 신호 전 서브와 시작 신호 이후 서브 지연은 1차 주의, 2차부터는 실점으로 처리합니다. 주심의 서브 시작 신호 후 착지한 신체가 제한 구역, 이때 제한 구역은 엔드 라인, 사이드 라인, 후에 3m 선에 닿거나 이탈 시 실점으로 간주합니다. 또 서브 행위는 공이 손에서 이탈해 바운드 되기 전 신체의 허용 부위에서 떠나는 순간까지를 말하는데요. 떠난 순간 해제됩니다. 서브는 주심의 시작 신호 후 5초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실점이 됩니다.
주심의 서브 시작 신호 전에 서브해 득점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되며 실점은 그대로 실점 처리합니다. 또 주심 시작 신호 후 같은 팀 다른 선수에게 공을 넘길 경우에도 실점 처리됩니다. 서브한 공이 네트를 맞고 넘어갈 경우 경기는 계속 진행되며 네트를 넘지 못할 경우 실점이 됩니다. 주심의 신호 후 바운드는 허용되지만 서브 구역을 이탈하거나 바운드 후 서브 시는 실점이 됩니다. 1세트에 서브를 먼저 한 팀이 3세트에도 실시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서브에 대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는 주심, 부심, 선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공정한 판정을 해주실 심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심 김정석. 주심은 코트의 총 책임자며 가장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부심 송순애. 부심은 주심이 보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주로 확인하며 기록과 네트 플레이를 담당합니다. 선심 방남수. 선심은 선을 담당하는 부심입니다. 족구는 최소 2명의 심판이 참가하는 2심제로 구성되며 4심제와 6심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6심제는 주심 1명, 부심 5명, 그 중에서 선을 보좌하는 부심 4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처럼 주심 반대편에 부심이 위치하고 나머지 부심은 선을 보좌하며 엔드라인 선심 2명과 사이드라인 선심 2명으로 나눠 위치합니다. 사심제는 주심 1명과 부심 3명, 그 중에서 선을 보좌하는 부심 2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심판 시그널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심판 시그널 동작은 많지만 오늘은 주심이 많이 사용하는 시그널 동작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 선수들은 결승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견례입니다. 상견례는 양 팀이 경기 전에 인사를 요청하는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동작은 팔을 옆으로 벌린 후 가슴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손을 마주 잡습니다. 상견례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팀의 최강부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이천 시민족구단의 서브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 다음은 서브입니다. 서브는 상대방 코트에 볼을 차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그널 동작은 서브권을 가진 팀 방향으로 주심이 팔을 어깨 높이로 뻗은 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서브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또는 공위치는 공격이나 다른 행위로 점수를 얻은 것을 말하는데요. 득점한 팀에게 공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그널 동작은 득점팀 쪽에 있는 팔을 아래에서 위로 어깨 높이까지 올려줍니다. 이때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공은 득점팀에게 줍니다. 포인트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족구는 각 팀 4명의 선수가 발과 머리를 이용해 공을 상대 네트 안으로 넘겨 득점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허용 부위는 무릎 미만의 다리와 턱 이상의 머리만을 사용하며 그 외 부위는 모두 실점 처리가 됩니다. 경기는 한 세트에 15점을 먼저 얻은 팀에서 2세트를 먼저 이기게 되면 승자가 되며 3세트 경기를 원칙으로 하고 세트 점수는 15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듀스는 14점 듀스 시 2점을 먼저 얻은 팀이 승자가 되며 듀스 최대 점수는 19점입니다. 또한 족구는 3바운드 3터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바운드와 선수의 공 터치는 각 1회씩 3회 이내에만 허용합니다. 공 서브 방법으로는 주심 시작 신호에 실시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주심 신호 전 서브는 실점이 됩니다. 또한 심판의 구성에 따라 4심제와 6심제로 경기 구성이 바뀌는데요. 6심제는 주심 1명, 부심 5명, 그중에 선을 보좌하는 부심 4명으로 구성됩니다. 4심제는 주심 1명, 부심 3명, 그중에서 선을 보좌하는 부심 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1교시를 마치고 다음 2교시에는 심판 시그널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